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오늘은 138쪽 자유낙하 운동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4문단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유체 속에서 상승하거나 지면과 수평으로 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도 종단 속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평형에 의한 것이다 라고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승하는 경우에도 수평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그랬으니까 이 글은 물체가 상승이나 수평 이동이 아닌 낙하하는 경우 이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물체가 낙하하는 경우에 종단 속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평형에 의한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글을 읽을 때에는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하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이 두 가지를 고려하여 지문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1문단 보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어떤 물체가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 속에서 자유낙하할 때 물체에는 중력, 부력, 항력이 작용한다 그랬습니다. 유체, 흐르다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성질이 있는 액체나 기체를 유체라 합니다. 자유낙하할 때, 다른 말로 떨어질 때 이 말이죠. 물체에는 중력, 부력, 항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유낙하에는 중력, 부력, 항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중력은 물체의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질량 m의 중력 가속도 g를 곱한 값으로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왜 일정할까요? 질량과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중력이 일정하죠.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 배제되는 밀어낸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으로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랬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통에 들어가자 물이 흘러 넘쳤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렇게 따지면 부력은 어떤 물체? 즉 아르키메데스의 몸이 밀어낸 부피만큼, 다른 말로 흘러넘친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 이것이 바로 부력이다. 그 말이겠습니다.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중력은 항상 아래로 작용하니까 부력은 그 반대 방향이니까 부력은 위로 작용합니다. 빗방울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빗방울의 부피에 해당하는 그 뒤에 만큼의 이게 숨어 있죠. 해당하는 만큼의 공기의 무게이다. 공기의 밀도는 그랬죠. 여러분 밀도는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러니까 밀도는 질량과 비례하고 부피와 밀도는 반비례 관계네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공기의 밀도는 물의 밀도에, 그러니까 여기서 밀도를 다른 말로 무게라고 바꿔줘도 됩니다. 물의 무게의 1000분의 1 수준이므로, 그러니까 질량이 가볍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기의 밀도보다 물의 밀도가
더 크다. 그 말이죠. 빗방울이 공기 중에서 떨어질 때 부력이 빗방울의 낙하운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미미하다. 왜 미미합니까? 공기의 무게가 작기 때문입니다. 공기의 질량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력이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밑에 보시면요. 여기에 부력은 여기 보시면 물체의 부피도 부력에 영향을 주고요. 유체의 무게도 부력에 영향을 준다. 즉 부피와 무게라는 여기 부피와 이 무게라는 이 두 변수가 부력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티로폼 입자와 같이 여러분 스티로폼 입자는요. 부피는 크죠. 밀도가 매우 작은 물체가 그랬습니다. 여기 밀도와 부피는 반비례입니다. 밀도가 매우 작다는 얘기는 질량이 작다라는 거죠. 질량이 작으면 중력도 작습니다. 그런데 스티로폼은 부피는 큽니다. 그러니까 부력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력이 작기 때문에 부력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부력이 물체의 낙하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밑에 배를 보시면요. 이 배 안이 비어 있죠. 이게 쇠로 되어 있다면 그래서 이 배를 찌그러뜨리면 부피가 작아지겠죠. 그러면 부력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피가 크면 부력도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내용은 다음 문단에 있습니다. 이 문단 보겠습니다. 물체가 유체 내에 정지해 있을 때와는 달리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이 발생하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이 항력이죠. 저항력이라는 말 들어봤죠? 항력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발생이라는 단어는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므로 양적 변화가 아니라 질적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운동하는 경우에 항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정지했을 때에는 항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힘은 항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 그랬죠. 여기 지금 우리가 낙하운동 보고 있죠. 그러니까 낙하운동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낙하할 때 중력은 아래로 향하고요. 중력과 반대 부력이라고 했죠. 낙하운동이니까 아래로 향하는 거죠. 이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는 게 항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항력은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커질수록 이에 상응하여 커진다. 속도가 커질수록 항력이 커진다. 아래에 보시면요. 속도가 커질수록 항력이 커진다라고 정리했습니다. 항력은 마찰 항력과 압력 항력의 합이다. 이 항력은 마찰 항력, 압력 항력 합이다. 이 둘을 합치면 100%의 항력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찰 항력하고 압력 항력은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찰항력은 유체의 점성 때문에, 점성은 끈적끈적한 성질이죠. 물체의 표면에 가해지는 항력으로 유체의 점성이 크거나 물체의 표면적이 클수록 마찰항력은 커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찰항력은 표면적이 좌우하는 것이다. 압력항력은 물체가 이동할 때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에 의해 생기는 항력으로 그랬죠. 밑에 보시면요. 마찰항력은 뭡니까? 점성이 크거나 표면적이 크면 마찰항력이 크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압력차가 크거나 단면적이 크면 압력항력이 크다. 이 말이겠죠. 압력항력은 물체가 이동할 때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에 의해 생기는 항력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요. 물체의 운동 방향에서 바라본 물체의 단면적이 클수록 압력항력은 커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압력항력은 단면적이 좌우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항력을 줄이려면, 압력항력을 줄이려면 단면적을 줄여야 되겠죠. 여기 표면적이 있고요. 단면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사과를 예를 들면 사과의 표면적은 빨간 껍질이 둘러싸고 있는 면적, 그게 표면적이죠. 사과의 단면적은 사과를 반으로 잘라서 보이는 노란 과일 부분의 면적이 단면적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압력항력을 줄이려고 스포츠카는 유선형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쵸? 단면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문단 보겠습니다. 이제 예를 봅시다. 작은 물체와 큰 물체가 있을 때 안개비의 빗방울이나 미세먼지와 같은 작은 물체, 여러분 작은 물체는요 단면적이 작죠. 이러한 작은 물체가 낙하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가 매우 작아서, 압력차가 매우 작습니다. 뭐가요? 작은 물체는요 마찰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압력차가 매우 작아서 압력항력이 줄어들어서, 왜 압력항력이 줄어듭니까? 단면적이 작으니까요. 그래서 마찰항력이 커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항력이 10이라면 마찰항력이 한 9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압력항력은 한 1 정도 된다. 이 두 개 합치면 10이 되는 거죠. 여기 이 두 개를 더하면 100%다 그랬지 않습니까? 빗방울의 크기가 커지면 전체 항력 중 압력 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진다. 여러분 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이제 반면 했으니까 이제 작은 물체가 아니라 큰 물체라는 거죠. 큰 물체는 압력 항력이 9면 마찰 항력이 1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스카이다이버와 같이, 스카이다이버처럼 큰 물체가, 여러분 큰 물체는요 단면적이 크죠. 단면적이 커서 큰 물체가 빠른 속도로 떨어질 때에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에 의한 압력항력이 커지겠죠. 커져서 압력항력이 매우 크므로 마찰항력이
전체 학력에 기여하는 비중은 비중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 100%니까 비율은 줄어들게 된다. 무시할 만하다 이 말이죠. 밑에 봅시다. 여기 보시면 큰 물체와 작은 물체가 있을 때요. 여기 큰 물체와 작은 물체가 있을 때 작은 물체는요. 어떻습니까? 압력 항력이 어떤가요? 작은 물체는 단면적이 작죠. 단면적이 작아서 압력차가 매우 작아서 압력 항력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서 이게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물체는 이 마찰항력이 커지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큰 물체는요 어떻게 됩니까? 큰 물체는 압력 항력이 커지죠. 압력 항력이 커져서 마찰 항력의 비중은 줄어듭니다. 큰 물체는 압력 항력의 비중이 커져서 마찰 항력의 비중은 줄어들게 된다. 이런 말이겠죠. 4쪽 4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4문단입니다. 빗방울이 낙하할 때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빗방울의 낙하 속도가 점점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 항력도 커지게 되어 마침내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밑에 보시면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과 같아지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거기에 낙하 속도가 증가하면 이 문단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낙하 속도가 증가하면 항력도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항력도 커지게 되어서 그러면 저항력이 커지면 속도가 줄어들겠죠. 속도가 줄어들어서 마침내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밑에 정리한 거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에 항력, 부력, 중력의 한번 방향을 거기에 보면 되겠습니다. 중력은 아래쪽이고요. 부력은 중력과 반대 방향이니까 위쪽이고요. 그 다음에 항력도 어떻게 됩니까? 위쪽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때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므로 그랬죠. 여러분 가속도가 0이 된다는 말은 속도가 일정해지게 된다 이 말이죠. 속도가 일정해지게 된다. 빗방울의 속도는 일정해지는데 이렇게 일정해진 속도를 종단 속도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밑에 봅시다. 항력이 커지면 그 결과 속도가 줄어든다고 했죠. 속도가 줄어들어서 가속도가 0이 되어서 속도가 일정해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종단 속도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부력과 중력은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력이 세지면 낙하 속도가 이렇게 낙하하니까요. 낙하 속도가 줄어들고 중력이 약해지면 낙하 속도가 또한 줄어들겠죠. 또 여러분 부력이요. 부력이 약하면 이게 이렇게 향하는 거니까 부력이 약하면 낙하 속도가 빨라지고요. 중력이 세지면 낙하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봅시다. 유체 속에서 상승하거나 지금까지는 하강, 낙하를 보았는데요. 이제는 상승하는 경우를 추리해 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거나 지면과 수평으로 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경우에도 종단 속도가 나타나는 것은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보았죠. 상승할 때에도 종단 속도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2번 문제에서 이어지는 2번 문제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2번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신이 정리한 것과 비교해 보도록 하세요. 여기 보시면요. 유체의 무게도 일정하고 물체의 부피도 일정하면 부력도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항력이라는 것은 속도에 의해 좌우된다. 그리고 부력은 부피와 무게에 의해 좌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문제 봅시다. 57번입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스카이다이버 큰 물체입니다. 스카이다이버는 낙하 운동할 때에는 마찰 항력이 마찰이 아니라 압력 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왜 그런가요? 단면적이 크니까 그렇습니다. 2번 물체가 유체 속에서 운동할 때 물체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 이거를 압력 항력이라고 하죠. 압력 항력은 저항력입니다. 그 물체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저항력이니까 증가가 아니고 감소시킨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요? 운동 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그렇습니다. 3번 낙하하는 물체의 속도가 종단 속도에 이르게 되면 그 물체의 가속도는 0이 된다 그랬습니다. 중력 가속도와 같아진다 이런 말 없습니다. 제로가 0이 되는 겁니다. 4번이 답이네요. 균일한 밀도의 액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체의 무게는 여기서 균일한 거죠. 유체의 무게는 균일한데요. 이 속에서 낙하하는 동전이라고 했습니다. 단단하니까 동전 부피도 일정합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정리한 데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게도 일정하고 여기에 유체의 무게는 균일하다 그랬습니다. 무게도 일정하고 그 다음에 낙하하는 동전 부피도 일정하면 부력도 일정하다라고 바로 앞쪽에서 좀 전에 이야기했죠. 여기에 부력은 항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그랬습니다. 이 부력은 항력과 서로 별개입니다. 부력은 항력의 종속 변수가 아니라 부력은 항력과 독립 변수입니다. 우리 앞에서 그랬죠. 항력은 속도에 의해 좌우되고 부력은 부피와 무게에 의해 좌우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력은 앞에서 뭐라고 했죠? 물체의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라고 했습니다.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 맞습니다. 5번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 균일한 밀도의 액체는 결국 무게가 일정한 거죠. 무게가 일정하고
완전히 잠겨 있는 쇠막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잠겨 있으니까요. 서 있든 누워 있든 액체 속의 부피는 같습니다. 작용하는 부력은 서 있을 때와 누워 있을 때가 같다라고 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부피에 의해, 부력은 부피에 의해서 결정되니까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8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크기와 모양은 같으나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A와 B가 부피가 같다 이 말이죠. 밀도가 서로 다른 그랬죠. 그러니까 A와 B의 밀도가 서로 다르다. A와 B의 질량이 서로 다르다 이 말이죠. 구 모양의 물체 A, B를 공기 중에 고정하였다. 이때 물체 A와 B의 밀도는 공기보다 작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A보다 B가 더 크고요. 밀도는 B보다 공기가 더 밀도가 큰 거죠. 공기보다 작으니까 위로 움직이겠네요. 작으니까 이렇게 위로 운동합니다. 물체 B의 밀도는 물체 A보다 더 크다. 그랬으니까 B가 더 무겁다 이 말이죠. 밀도는 질량이니까요. 그래서 A가 더 가볍고 A보다 B가 더 무겁다 이 말입니다. 물체 A와 B를 놓아주었더니 두 물체 모두 속도가 증가하며 상승하다가 어느 게 더 빨리 상승할까요? 가벼운 A가 B보다 더 빨리 올라갑니다. 각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각각 다른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채 그랬죠.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일정한 속도 그랬죠. 종단 속도에 도달했다 이 말입니다. 계속 상승하였다. 그 다음에 단부터 보세요. 두 물체는 공기나 다른 기체 중에서 크기와 밀도가 유지되도록 제작되었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크기와 밀도가 유지되도록 그랬으니까 부피가 일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무게도 일정하다 이 말이겠죠. 물체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체의 흐름과 같은 외적 요인들이 모두 제거되었다고 가정함 그랬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요. 가로한 부분은 다른 조건은 무시하라 이 말입니다. 한번 봅시다. 1번 A와 B가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A에 작용하는 항력이 그랬죠. 여러분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항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A에 작용하는 항력과 B에 작용하는 항력은 제로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항력은 움직이는 물체에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2번 A와 B가 각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여기에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는 말은 종단 속도에 도달한 것이죠.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은 여러분 항력은요. 속도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더 빨리 올라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항력은 B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보다 더 작겠군이 아니고 크겠군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력은 속도에 비례하니까요. 3번 A에 작용하는 부력과 그랬습니다.
중력의 크기 차이는 여기 나왔죠. 아까 크기와 밀도가 유지되도록 그랬죠. 그러니까 부피와 무게가 일정하니까 부력이 일정하고요. 중력도 일정하죠. 왜 그런가요? m 곱하기 g가 중력이죠. m과 g가 일정하니까 중력도 일정하죠. 크기 차이는 일정하다 할 수 있습니다. 부력이 일정하고 중력이 일정하니까 크기 차이는 일정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렇게 더 크겠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크기 차이는 일정하다.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4번. A와 B 모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그랬죠. 속도가 증가하면 항력도 증가하죠. A와 B에 작용하는 항력이 감소가 아니고 증가하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는 것이겠고, 답은 5번밖에 없네요. 한번 보죠.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그랬죠.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B가 상승하여 그랬습니다.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여러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거니까요. 위쪽 방향하고 아래쪽 방향이 같아야 하는 거죠. B에 작용하는 항력은 공기 중에서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작용하는 항력보다 더 크겠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죠. 지금 A와 B 상승 운동이죠. 상승 운동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상승 운동이니까 운동 방향은 위쪽이죠. 운동 방향의 반대가 항력이죠. 그러니까 항력은 운동 방향과 반대니까 아래쪽입니다. 중력은 항상 아래쪽이죠. 그럼 부력은 어떻게 됩니까? 부력은 중력의 반대 방향이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위쪽 방향 부력이고요. 아래쪽 방향인 항력과 중력이죠.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죠. 종단 속도니까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거니까 정리한 게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력 B는 항력 B 플러스 중력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방향이 아래쪽이고요. 부력은 위로 향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밀도가 더 크다고 했죠. B가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B가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밀도가 크기 때문에 부력 B가 더 큰 거죠. 그럼 봅시다. 부력 B가 더 크면 중력은 고정이죠. 중력은 일정하니까 부력 B가 크면 항력 B도 커야 같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B에 작용하는 항력은 더 크겠군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